자, 오늘 국무회의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 버티면 언젠가 풀어주겠지라고 믿는 이 가능성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5월 9일 종료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규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 뒤에 잔금 치르거나 등기 완료하면 유예를 적용하고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6개월까지 기한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잔금 계산하면 이제 강남 서초 이런 곳은 8월 9일까지 잔금 치르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인데 왜 임박해서 양도세 그거 연장 안 한다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늦게 발표하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잔금 치를 시간을 준 거죠. 네. 그거는 사실 처음부터도 5월 9일까지 계약만 네. 하면 맞아요. 시간을 좀 말미를 줄 것처럼 처음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 이 퇴로를 좀 뚫어주고 해야지.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워낙 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도 살 사람도 없고 팔 방도도 없어서 뭐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런 비유까지도 한 그렇죠. 전문가가 신문사 코멘트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퇴로를 잘 만들어줄지 그래서 시장에서 먹히게 갈지 두고 볼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자주 강하게 갑자기 내기 시작하는지 옛날엔 삼각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분석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일 화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들이 노심초사하겠지만 일반 국민과 공직자를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주택자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팔지 말고 버텨라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 측근 공직자한테 팔라고 안 그럴 거야. 팔기 싫어도 팔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의 뜻인데 네. 한꺼풀만 뒤집으면 그럼 공직자가 안 팔고 있으면 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거를 그대로 방증하는 거네?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파세요. 그래서 팔든지 아니 뒷골이 땡겨서 팔든지 팔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신제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전부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이거를 파느냐 안 파느냐 그거를 볼 겁니다. 대통령의 워딩, 네. 말 네.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 주변 사람들 파느냐 안 파느냐 그 행동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 그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수 대변인, 박성수 변호사 부동산 쪽에 조금 네. 조회가 있잖아요. 예. 현재 부동산에 관해서 대통령이 그냥 거의 뭐 네이팜탄함처럼 내놓고 있는 네. 이 어떻게 메시지 공격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아까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8월 9일까지 이렇게 한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게 정확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을 팔려고 해도 보러 오는 사람이 등장하기가 좀 힘든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남 3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에 지금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서울 팔려면 전역이 다 묶여 있죠, 그렇죠. 뭐. 예. 네, 서울 전역 다 묶여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너무 고가로 올라갔다 보니까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DSR이라 그래서 소득 기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니면은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래 자체를 묶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간히 이루어지는 거래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줄 시장의 상황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들 때문에 두 손 두 발이 지금 다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정말 정부가 시장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하면서 지금 시장과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결국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부모님이 다주택자 집이 3개가 있었는데 증여를 부모 한 분과 자식 둘이 각각 한 채씩 가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 금수저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그러한 정책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과거에 3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한 1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2주택은 전월세로 공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전월세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 거예요. 더 줄겠죠. 그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진짜 흑수저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서민들은 전세 월세가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질 것이고 특히 이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게 굉장히 심각할 건데 왜냐하면 월세 부담은 바로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효과로 갈 것이다. 아.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서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집값은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은 더 발생을 할 거죠. 이게 모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인데 한 번 더 하려는 것 같습니다. 벌어질 수 있다. 우리 대변인님 박성수 변호사님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부동산 이제 전문가시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너무 훈훈하다.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와 그 그러니까요.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이걸 예정된 좀 비판과 실패를 지금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번에 왜 발표했을 때 보면 그 토지 어느 지역에서 네. 이제 주택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거와 70%가 겹칩니다. 예. 뭐 용산 국제 업무지구도 있고 노원구의 태릉 실시도 예. 있고 근데 과천에 경마장도 있는데 그런 데가 그때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주민 지역 반발. 주민들 반대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는 그 경마장 옮기게 되면 시장이 죽는다. 그쪽 동네 경제가 다 죽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제시하면서 이번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왔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니까는 지난번에서 실패했던 거 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발표하느냐. 이번에도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핵심 참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런 보니까 생각보다 거죠.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던데 그렇죠. 어떻게 팔까요? 지난번에 왜 안 팔고 나간 사람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때 문재인 그 대통령 때 민정수석인가? 민정수석은 결국은 안 그분은 팔고 집을 지킨다고 직을 던졌어요. 그렇죠. 직을 던졌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